오늘 이분이 우리 삼성이 경제 이끌어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군요. 우리 삼성이 뭐랄까 참 묘합니다. 그렇게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집단이 이제 와서 우리 삼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 전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그 경제학과 교수님들 다산경제학상 수상자 분들의 코멘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내년 경제 성장률 1.7에서 1.8%에 그칠 것, 상황 개선 위한 구조개혁 의지도 실종된 것 같다. 2.4%인가요? 계속 떨어지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재정 지출 경기 부양 효과 없어. 차라리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오늘 그러잖아도 재정 지출에 대한 강조를 누군가 했더군요. 하지만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병삼 연세대 교수님, 작년과 올해 정부의 재정 확대, 경제 부담만 키워 청년 수당,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생산 능력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 그렇죠. 통계의 일자리 수치가 높게 잡힌다 해도 노령 일자리가 많았고, 또 결국엔 소주성 정책의 소득주도 성장, 이 허구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이런 효과 없는 좋지 않은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죠. 그에 반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은 엑소더스를 하고 있죠. 기업 투자는 최악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훈 서울대 교수님,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못해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빠른 속도로 위축된다. 전반적인 즉 경기 침체, 장기 불안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학 고려대 교수님, 잠재 성장 대비 경기 침체 지속될 것, 정부 지출은 인프라 중심으로 늘리되 복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아무래도 인프라 사업이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고, 또 흔히 뭐 토건 경제라면서 좌파들이 비난을 했지만 또 이만한 효과가 있는 정책도 없겠죠. 금년 복지 예산이 72조,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중입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도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죠. 조금 속도 조절을 할 법도 한데 계속 달립니다. 아마 또 세수가 덜 고쳤죠. 세수입도 이제 꺾였고 걱정입니다.
다음에 이지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 사회 패러다임 바뀌고 있는데 교육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등록금 규제를 풀고 교육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아마도 교육 시장의 자율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정시와 학종 각기 장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50대 50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사람들이 절충적 사고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전병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 정책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로 기업 숨통 터줘야. 지당하신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정가병 연세대 교수님.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투입량 줄고 생산성은 그대로니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정부는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아주 재미난 야마를 하나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노동 투입량은 줄어드는데 생산성이 그대로다. 당연히 생산성이 악화가 되겠죠. 저는 참 왜 정부가 실체도 근본도 없는 그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가 만든 말이고 원래 임금주도 성장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공약에 10,000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달성한 거 아닌가요? 아마도 네이밍 때문에 정무적 판단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패는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장옥 서강대 교수님. 고성장 시절 경제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 개혁 등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뭔가 근본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내년의 수출 실적이 더 악화될 것 같다. 오늘 어디 표를 봤더니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마이너스더군요.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조금 돌아온다고 하는 것 같고 글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참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인건비도 높고 참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복수응답이 가능했네요. 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경제 정책. 그다음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환경 악화. 기타인데요. 맨날 정부는 대외 환경 탓만 하더라고요. 정작 근본적인 원인인 잠재 성장률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기업 환경에 대한 어떤 서포트 이런 거는 전혀 고려는 하고 있겠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만한 그런 정책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 바쁘죠.
그리고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진입했다. 근데 진입한 거로 판단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대다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계속 보죠. 기관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중요하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 정부가 잡았는데 2.6%로 내년도 계획을 잡아놨네요. 한은도 2.2에서 2.5%로 장밋빛 전망을 심어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OECD도 0.2% 상승을 전망했고 LG경제연구소랑 모건스탠리는 하향 조정했군요. 이렇게 전망치가 다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 확대해야 한다. 현 수준을 유지해 하되 효율성을 높여라. 그렇죠.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는 있겠는데 뭐 세수가 덜 거치는데 어떻게 확대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삼성한테 이번에 고맙다고 한 건가? 현 수준을 유지하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겠죠.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대응책으로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뭐 디테일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벼운 코멘트를 하신 것 같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망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